6일에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고위 당정 협의가 열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경의 신속한 집행 그리고 폭염 대응책 등 역시 민생 관련 현안이 주요 의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금 내보이고 있는 것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생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요. 물론 어제 고위 당정회의는 상견례입니다. 상견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민생의 문제가 워낙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걸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추경이 지난 금요일 날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토요일 날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심의 의결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를 해줬는데 정부 집행이 느린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민생이라는 부분만 봤을 때라도 이 추경은 신속하게 집행돼야 된다. 그런 측면을 분명히 강조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계절적 요인이 소위 폭염, 또 풍수해 이런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황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바로 약자거든요. 예. 우리 사회의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 취약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도 논의를 했습니다. 예. 차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금요일 국회 본회의 통과하자마자 정부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열어서 바로 의결을 했고 그렇죠. 역시 이 고위 당정 협의에서도 집행 시기라든가 이런 게 좀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일단은 휴가철 이전에 소비 쿠폰은 모두 쓰도록 하자. 그리고 전체적인 집행률에 대해서도 좀 목표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가기 전에 쓰라는 얘기는 사실 이 쿠폰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데 이걸 제주도나 어디 부산에 가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써야 되는 거였습니까? 서울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기 전에 다 쓰고 가라. 그래야지 이제 휴가 가면 어쨌든 공백이 또 있는 거니까요. 그만큼 이제 속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최대한 많은 양의 소비를 이제 시킬 것이냐, 실행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당정협의회에서 보고가 된 거는 9월까지 전체 대상의 85%까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당초 목표가 70%였으니까 이거보다 15%포인트나 더 늘어난 거니까 그만큼 더 무게감을 싣고 이거를 이제 처리하는 속도, 쓰는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대통령도 이 골든타임, 그러니까 이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위해서라도 속도전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그대로 이 당정 협의라든가 내각에서도 아마 그대로 이제 투영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앞서 이제 상견례였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첫 회의였으니까요. 앞으로의 고위 당정 협의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오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상견례에서 제일 먼저 강조된 부분은 당정 원팀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역대 정부들 늘 당정 고위 당정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당정 간의 원활한 협력 이런 부분들을 다 강조한 이 키워드이긴 합니다만 이번 정부에서의 당정 원팀이 더 중요시되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고위 당정 협의를 좀 더 정례화하자. 그러니까 사실 이 역대 정부에서 보면 이 고위 당정 협의회를 정례화한다고는 했지만 어떤 총리가 바쁜다든지 여당 대표가 바쁘다든지 하면 그냥 건너뛰고 이래서 그 정례화 맞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아무튼 이번 정부에서는 아마 이 당정 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 아주 이 정례화 부분을 아마 지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체계화입니다. 사실 당정 협의회에 가서 당에서 같이 일하고 하던 분들이니까 서로 좀 설렁설렁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앉아있으니까 예를 들면 현안이 있으면 현안을 어떤 식으로 발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토론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일종의 이 회의 이 추진의 로드맵까지 아마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으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이끌어갈 김민석 총리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양들이 그려진 넥타이를 맸습니다. 한 명의 약자도 놓치지 않는다는 각오, 마음, 정성이 이재명 국정의 토대이고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정이 하나 돼서 국정을 살리고 국민을 살린다는 각오로 함께 전력을 수고하는 시작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이 앞서 소개해드린 이제 양이 그려진 넥타이, 전날은 이제 파란색을 착용을 네. 했는데 역시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맥을 좀 짚어보면은 코로나19 그리고 이후에 계엄 사태 등으로 민생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 네. 속에서 이 고위 당정 협의가 그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지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추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경의 일종의 뭐랄까 이 예산 집행을 신속하게 해라. 그래서 지금 30조 넘는 지금 그 추경입니다만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이걸 갖다 집행하도록 하는데 모든 정부의 그 역량을 다 모으자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생이라는 부분을 그러면 지금 현재 일종의 갖고 있는 예산을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이번 그 대통령실의 경제수석의 이름이 경제성장수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도 정부의 지향점 중에 하나인 성장을 위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이 총리실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포함해서 당정은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장의 비전을 공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 성장이라는 것이 그대 대기업만의 성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양으로 상징되는 이 약자들과의 동방성장도 아마 이 국정의 가장 큰 한 줄기로 챙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